드디어 에일리언이 지구에 왔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졌을까요? 로뮬루스의 호평 이후 공개된 시리즈 에일리언 어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설정 파괴나 캐릭터 붕괴, 개연성, 핍진성의 부족을 지적받고 있지요. 설정의 오류는 문제가 있지만 많은 작품들이 그럼에도 사랑받습니다. 때문에 이 시리즈에 이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는 시청자가 몰입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인공 웬디가 어린아이도 어른도 아닌 인간도 로봇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인데다 중간부에는 사이코패틱한 행동을 보이며 캐릭터성이 급변하는 탓에 우리가 이입할 만한 캐릭터가 없었죠. 유일한 정상인처럼 보이는 오빠 조 허밋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사이보그 쿠미가 그나마 공감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은 웬디를 중심으로 흘러갔고 그럼에도 그녀의 감정 변화를 이해할 만한 장면은 충분하지 않았죠. 웬디는 왜 제모노프를 풀어주고 두려움의 새로운 형태가 되었을까요? 이번 드라마는 로뮬루스보다는 프로메테우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심우주 탐사선 USCSS 마지노에서 에일리언이 탈출하는 스토리는 고립된 우주에서 쫓기는 공포를 기존의 시리즈처럼 보여주죠. 주인공 역시 전통에 따라 강인한 여자 주인공입니다. 본명은 마시 허밋, 웬디라 불리는 소녀인데요. 뒤로 갈수록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공간적 배경은 프로디지사의 연구소 네버랜드 섬이죠. 여전히 고립된 공간이지만 비교적 넓고 탈출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주인공 웬디는 강한 여성 캐릭터를 넘어서 세계관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노모프를 때려잡고 조종하며 아예 새로운 악당으로 등극하는데요. 기존의 주인공들은 기생하는 에일리언과 다르게 잉태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가져 데뷔되었죠. 그러나 웬디는 합성인간의 몸에 인간의 정신이 깃든 하이브리드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 지점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 말하는 소녀 닙스를 통해서 강조되기도 하죠. 그녀는 뒤로 갈수록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더니 끝내 비인간적인 캐릭터로 급변하는데요. 시청자가 웬디에게 몰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엔딩이었죠. 결국 에일리언 어스는 시리즈의 외관을 따르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리즈의 핵심 매력인 공포라는 소재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부터 아닐까요? 드라마 초반 사이보그 쿠미모로는 제노모프를 처음 마주한 군인들에게 그들이 두려움을 감지한다고 경고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합성인간 커시는 하이브리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며 합성인간과 인간의 차이를 짚어주죠. 그래서 인간과 합성인간의 차이점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지하는 존재가 제노모프인데요. 웬디는 오빠와 말다툼하며 제노모프와 인간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죽이고 잡아먹고 파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말하죠. 이렇듯 이 드라마는 종족을 정의하고 비교합니다. 제노모프, 인간, 하이브리드는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이게 되는데요. 제노모프는 인간의 원초적 생존 본능입니다. 죽이고 잡아먹고 파괴하는 본능은 인간을 억누르는 동물적 한계인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그 반대편에 있는 하이브리드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분리해낸 존재입니다. 생존 본능이 필요 없는 강인한 불멸의 몸에 순수한 어린아이의 정신이 들어가서 끝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죠.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빗이 인간을 신의 위치로 올려준 창조물이었다면 하이브리드는 인간이 진화한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웬디는 제노모프를 조종합니다. 육체적 한계를 벗어난 지적 호기심이 인간의 본능과 두려움을 정복한 단계죠.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웬디는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며 자신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상황이 역전되며 시즌1이 마무리되죠. 인간성을 정신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 정의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반인 반기계인 사이보그는 여전히 인간일까요? 제노모프와 하이브리드 외에도 흥미로운 종족들이 많이 있었죠. 무기물을 분해해서 먹는 파리와 순식간에 사람을 낚아채는 식인식물,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벌레와 눈알을 파고드는 문어 같은 괴물까지 다양한 외계종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생물은 양에게 들어가 있던 눈알 괴물이죠. 프로디지의 주인 보이카빌리언은 양에 들어간 눈알 생명체와 원주율을 이용해 소통하려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콘택트에서 외계 지성체와 소통하는 데 쓰였던 방식이죠. 이 생명체의 이름은 트리파노힌카 오셀러스입니다. 종 64 또는 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숙주의 눈을 파내고 들어가 몸을 장악하는 기생종이죠. 저는 이 눈과 비슷한 캐릭터가 사이보그 쿠미모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이브리드와의 첫 조우에서 어디부터 인간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죠. 사이보그란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공적인 신체 개조를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쿠미는 가족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 60년이 넘는 계약을 맺고 심우주 탐사선에 올라 생이별을 했죠.
마지노에서 벌어진 에일리언 사태를 보며 그는 에일리언 1편의 애쉬처럼 승무원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익을 따르는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합성인간과 똑같은 듯 보이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죠. 이익에 따라 냉정한 선택을 내릴 뿐입니다. 그는 임무 중간에 통신을 통해 딸이 저택 화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가족을 위해 맡은 임무뿐이죠. 언뜻 비인간적으로 느껴진 그의 행동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의미에 대한 집착으로 보입니다. 지구로 돌아온 후에도 유타니의 만류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체를 되찾으려 하죠. 쿠미는 웬디가 보여주지 못한 인간성과 부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선 인물을 잘 드러내죠. 그는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유지한 채 신체를 갈아 끼워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로 인체의 약점을 보완해 발전하는 존재를 트랜스휴먼이라고 하고, 이런 방향성을 추구하는 걸 트랜스휴머니즘이라 하는데요. 넓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나 인공장기, 렌즈 삽입술 같은 것도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눈과 사이버그의 공통점은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을 부품처럼 갈아 끼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종으로서의 생존의 핵심이죠. 원래 이런 종족 보존 행위는 다음 세대를 낳아 키워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유전자를 물려주고 이어가는 행위는 하이브리드처럼 영원히 살게 되면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에일리언 어스는 생존 본능을 정복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마주할 질문을 다룹니다. 노화를 질병이라 얘기하기 시작한 요즘, 진화의 순간을 맞이한 인류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내다보는 작품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조와 마시는 아이스에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4편 대륙이동설이죠. 생물의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존의 방식이 변화하는 이야기인데요. 빙하기가 끝나고 나타난 동물들처럼, 유기물이 희귀해서 무기물을 분해하는 파리처럼 인류에게는 격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에일리언처럼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가진 인류는 어쩌면 지구를 떠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기계 몸에 정신을 심은 하이브리드가 되어 우주를 떠돌며 자원을 약탈하는 종족이 될지 모릅니다. 마치 아이스에이지 4에 나온 원숭이 해적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이브리드를 만든 보이 카빌리언은 하이브리드를 해적의 반대편에 있는 네버랜드의 아이들처럼 여깁니다. 아직 순수한 아이들의 정신만 합성인간으로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자신을 피터팬이라 여기며 네버랜드 섬을 만든 천재 소년으로 자칭하지만 마지막에 웬디는 그의 전곡을 찌릅니다. 카빌리언은 영원히 소년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었다고 하죠. 6살에 만들어낸 합성인간으로 폭력적이던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없애버릴 정도로 그는 지능이 높았지만 동시에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이들을 속여 기계에 복사하고 직원들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여기며 다른 회사의 실험체를 훔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즉 윤리가 부재한 것을 순수하다고 포장하고 있죠. 웬디를 비롯한 하이브리드들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에는 분명 인간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닙스의 기억을 마음대로 지운 순간 웬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인간성은 데이터로 유지되는 기억이기 때문이죠. 아직 사람이던 시절의 마씨는 위험한 전갈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던 소녀입니다.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전갈이든 제노모프든 다른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였죠. 그러나 기억을 지우고 감각을 조작하며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프로디지의 연구소는 그녀에게 인간성을 위협하는 적입니다. 즉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와 다름없죠. 제노모프를 풀어 그들을 죽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이코 같지만 웬디에게는 적극적인 자기 방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폭력성이었죠. 지금의 인류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동시에 생존을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것, 모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성일지 모릅니다. 인간이 신체를 개조하는 것을 넘어서 육체를 벗어난 존재가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지키거나 사랑하는 지금의 인간적 가치는 유지될 수 없지 않을까요? 시놉시스에 나오는 두려움이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는 문장은 인류가 존재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 개체로서 느끼던 죽음의 공포가 생명을 벗어난 멸종의 공포로 변화한다고 느낀 저는 영사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사기를 이어가게 해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